바른 마음가짐을 가지면 모두가 당신과 절친이 되려 할 것이다. 최근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학창시절 유명인사였던 한 친구의 이야기가 나왔다. 아, 너희 그 아무개 기억나? 하, 어떻게 있겠냐? 농구팀이라고 온갖 무게는 다 잡고 다녔잖아. 어찌나 눈꼴 사납던지. 그러자 다른 친구가 그를 놀리며 말했다. 그건 네가 부러운 마음에 질투가 나서 그랬던 거겠지. 당시에 그 녀석 싫어하는 여학생이 없었잖아. 네가 짝사랑하던 애도 걔한테 고백했었지 아마? 그만해라. 다 지나간 일을. 근데 그 녀석 요즘 뭐한대? 그러나 다들 서로의 눈만 멀뚱멀뚱 바라볼 뿐 그의 소식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랬다. 다들 그 녀석을 기억했지만 그와 연락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순간 나는 문득 궁금했다. 학창시절 소위 교내에서 잘 나가던 친구들은 지금도 여전히 잘 나가고 있을까? 교내 스타였던 그때처럼 사회에서도 존재감을 내뿜고 있을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대충 짐작이 가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학창시절 교내에서 성적이 가장 우수했다고 해서 그 친구가 꼭 최고 연봉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이는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다. 해당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를 성적 1등으로 졸업한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 중상위급 정도의 성공을 거두기는 했지만 최상위급의 성공을 거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학창시절의 교우관계는 성공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심리학자 존 코이와 케니스 다치에 따르면 한 아이가 인기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지는 아주 일찍, 그러니까 약 7세 정도면 결정된다고 한다. 그런 까닭에 어떤 이는 인기왕으로 태어나기로 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쉽게 호감을 사고 그가 웃어주거나 관심을 보여주면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항상 주변에 넘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항상 따돌림을 당한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 군대에서 심리 건강에 관련한 문제들을 대대적으로 연구한 바가 있다. 그 중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뤄진 문제는 바로 왜 어떤 군인은 훌륭하게 군생활을 해내고 또 어떤 군인은 군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심지어 불명예 제대까지 하는가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1960년 미 육군 메디컬 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군인이 복역 기간에 제대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표는 다름 아닌 초등학교 시절의 인기 정도였다. 초등학교 운동장이나 중고등학교 체육관에서만 인기가 유용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인생, 즉 직장이나 사무실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뿐만 아니다. 인기가 있고 없고는 한 사람의 인생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아동 청소년 심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의 임상심리학과 교수 미치 프린스틴의 연구에 따르면 어린 시절 인기가 있었다고 기억하는 젊은이가 자신의 결혼 생활이나 직장 내 인간관계 그리고 자신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어린 시절 인기가 없었다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와 정반대였다. 인기가 이렇게나 중요하다니 내 아이만큼은 어떻게든 환영받는 아이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가? 그렇다면 잠깐 앞서 얘기한 학창시절의 그 유명인사를 떠올려보라. 왜 그의 인생은 그리 잘 풀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걸까? 인기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말이다. 미치 프린스틴은 모두가 인기를 원한다라는 책에서 인기에 관해 논한 바 있는데 그 역시 연구과정 중 이와 같은 문제에 맞닥뜨렸다고 했다. 인기를 얻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데 속된 말로 교내에서 날랬던 친구들이 왜 꼭 출세하지 못하는 걸까? 그리고 왜 어떤 이들은 많은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는 동시에 미움을 받기도 하는 걸까? 프린스틴의 소위 인기라는 것이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첫 번째 유형은 인기는 지위에 대한 것으로 한 사람의 명성이나 재능, 패셔너블함, 잘생긴 외모, 부유한 가정환경, 부모님과
관계가 있다. 두 번째 유형의 인기는 호감에 대한 것으로 쉽게 다가갈 수 있고 괜스레 믿음이 가며 함께할 때 다른 사람을 즐겁게 만드는 특징과 관계가 있다. 돌이켜보면 청소년 시기 우리는 소속감과 동질감을 찾는 대부분의 에너지를 쏟았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줬으면 하는 생각에 남들의 시선과 인정에 연연하면서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생겨난다.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갈구할 때 우리는 흔히 유명인사의 표면적 조건을 보고 그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들 예컨대 명성이나 지위, 명품 등을 쫓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풍운아들 중 일부가 멋있는 척을 하고 심지어 소위 센 척하느라 다른 유명인사들의 행동을 모방하며 객기를 부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학생들은 이러한 지위의 상징성에 대한 추구를 일종의 자아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른들은 사춘기의 철없는 행동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발달 심리학적 개념에서 보면 이는 자아인지와 집단 소속감에서 벌이는 일종의 협상 과정이며 대인관계라는 각도에서 보면 일종의 추구 행동이기도 하다. 다만 인정을 추구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이 지위와 호감을 혼돈해 문제가 생길 뿐이다. 맹목적으로 지위를 추구하다 보면 경쟁과 각축이 벌어지게 마련이고 그러면 결국 지위와 명성을 얻을지라도 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학교라는 작은 세계를 벗어나면 우리가 얻은 지위는 그 가치를 잃을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같은 지위로 외부 세계와 관계를 맺으려 한다면 언젠가는 큰 코 다치기 마련이다. 그러나 반대로 호감을 추구한다면 그 결과는 달라진다. 과거 반에서 최고 마당발이었던 친구를 생각해보라. 개인적으로 가장 친해지고 싶었고 지금까지도 가장 그리운 그런 친구 말이다. 생각만으로도 벌써 기분이 좋지 않은가? 호감이 있는 친구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긴다. 그들은 따뜻하고 예의 바르며 너그럽고 낙천적이다. 또한 쉽게 화를 내는 법이 없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며 주변 분위기를 잘 파악하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 그들과 함께 할 때면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다. 얼핏 보면 호감은 행동의 결과로 비치기도 한다. 그러나 호감은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결과라기보다는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이유에 따른 결과에 가깝다. 한마디로 호감은 마음을 다스린데 따른 보상인 셈이다.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는 학습을 통해 얼마든지 호감이 따라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타인의 동기를 지레짐작하지 말아야 한다. 한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그가 약속 시간이 다 지나도록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것도 모자라 메시지에도 답이 없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일부러 바람 맞힌 게 틀림없어. 나와 만나기 싫은가 보네. 나는 안중에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내 화가 치밀어 정작 친구를 만났을 땐 매몰찬 반응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무슨 일이 생겼나? 곤란한 일이 생겼는지도 모르니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친구를 만났을 때 그의 해명을 들어줄 마음이 생길 것이다. 상대가 먼저 지각한 것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고 얼토당토 않는 변명을 늘어놓는다면 다음부터는 그에게 너무 많은 믿음을 주지 않으면 될 뿐. 적어도 선입견으로 상대의 죄명을 결정하고 네가 나를 존중하지 않았으니까 라는 지위적 사고로 상대에게 사과를 요구하지는 말아야 한다. 이는 타인이 내게 적의를 품고 있을 거라는 가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두 번째 방법과도 일맥상통한다. 어떤 사람들은 상황이 불분명할 경우 일단 타인에게 적의가 있을 거라고 가정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다. 그러니 다음번엔 곤란하거나 오해 소지가 있는 상황을 마주한다면 자신이 이미 상대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타인이 나를 해하려 한다는 가정을 끝낸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라. 그러면 자신의 생각보다 훨씬 자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자각하고 나면 상대에 대한 자신의 선입견이나 부정적 가정이 오해에 불을 지피는 도화선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검증을 거쳐야 함을 깨달을 것이다. 요컨대 사람들이 가시와 갑옷으로 자신을 무장한 채 타인을 대하는 이유는
과거의 상처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과거의 경험에 영향을 받는다. 예전에 따돌림이나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거나 인간관계에서 좌절을 맛본 경험이 있다면 자신이 잘못해서 혹은 자신이 변변치 못해서 타인에게 거부를 당하는 것이라 오인하고 다른 사람들은 분명 내게 적의를 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십상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들은 워낙 은연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자신조차 자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 하지만 일단 인간관계에서 실패하게 되면 어김없이 우리를 한껏 예민한 상대로 만들어 쉽게 상처받게 하고 심지어 자신을 보호하겠다고 마음속 적의를 끄집어내게 한다. 관련 실험을 살펴보자. 한 학자가 400명의 청소년에게 학원 폭력 영상을 보여준 다음 따돌림을 당한 당사자가 자신이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인기가 없는 학생들은 대체로 보복하거나 회피하겠다는 답을 선택한 반면 인기 있는 학생들은 대화나 행동 개선을 통해 이러한 상황을 탈피하겠다는 답을 선택했다. 다시 말해서 인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자아 성숙의 차이를 만드는 셈이다. 가정이나 다른 곳에서 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이 학원 폭력의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사실은 교내 생활지도 선생님들은 모두가 알고 있다.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자신이 받은 고통을 학교 친구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약간의 모험을 감수하더라도 저기보다는 선의를 선택한다면 얼마든지 이 부정적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다.